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책 제목을 보면요, 상당히 위험하고 끔찍해 보이는데 막상 이런 책 제목에 끌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 역시 메이저한 역사책보다는 이런 마이너한 느낌의 역사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소개해드리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독살로 읽는 세계사입니다. 책을 읽으면서요, 독도 독이지만 옛날 사람들의 위생관념에 깜짝 놀랍니다. 불과 몇백 년 전인데도요, 이렇게 몰랐을까 싶기도 하다가요, 그 위생관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최근에 와서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뛰어올랐잖아요. 그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세기 유럽에서는요, 목욕이 죄악시되던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목욕을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 1세는요, 평생 동안 목욕을 딱 2번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이 2번이 언젠가, 그게 좀 궁금하긴 하죠. 그리고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 역시 2번, 평생 목욕을 2번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건 유행이었나요? 2번이? 이렇게 된 기원은요, 사실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기만 해도요, 공중 목욕탕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목욕을 즐겼는데요. 서기 527년 고트족의 침략으로 수도관이 끊어지는 바람에 목욕을 즐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를 다스리던 카톨릭 교회는요, 수도관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목욕을 이교도의 타락한 풍습으로 규정해서 목욕을 줄이려고 했어요. 그 후 기독교가 이슬람 교도들과 대립하면서 이 믿음은 더욱 공고해졌는데요. 이슬람인들은 하루에 5번씩 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욕은요, 타락한 이교도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교회는 피부를 두껍게 덮고 있는 때가 기독교인들의 겸양을 드러내고요, 병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이 때가 벗겨지면 이 맴살로요, 사탄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왕이나 귀족들은 씻지 않는 것이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는 일이 된 것이죠. 그 밖에 유니콘의 뿔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베르사유의 똥 이야기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흥미를 끄는데요. 역시 핵심은 독 이야기죠. 비소나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써서 수명이 단축되었다라는 얘기는 이미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요, 소설이나 만화에 보면 독을 조금씩 계속 먹어서 내성이 생겨서 독에 강해졌다라는 설정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좀 약간 무협이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가능할까?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기원전 1세기 폰토스의 왕 미트리다테스 6세는 날마다 조금씩 소량의 비소와 여러 가지 독극물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훗날 위기에 처해서 적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 적한테 죽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면서 독을 먹었는데요. 72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독을 아무리 마셔도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로 자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소개는 되었지만 기록 자체가 워낙 옛날이고요. 아주 특별한 사례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아직도 꾸준히 먹으면 결국 계속 쌓여서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독살입니다. 그래서 2부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독살에 대한 17가지 케이스가 소개가 됩니다. 정말 다양한 나라에 다양한 사람들이 독살되었다라는 의심을 받는데요. 이 책이 재밌는 것은 각 사건마다 현대 진단을 덧붙여 놨어요. 실제로 나중에 유골이 나와서 과학적 방법으로 실제 독살이 되었나 확인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미 유골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당시 기록된 증상들을 가지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독살로 증명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구성된 당대의 상황과 지나고 보니까 현대적인 진단은 어떻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뭔가 전지적인 시점에서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더 재미도 있었고요. 유럽의 왕실은요, 매일매일 독살과의 전쟁이더라고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왕의 목숨을 노릴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왕을 노리는 독살은요, 현대에서는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왕이 없어졌으니까요. 한 사람만 죽이면 역사가 급변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한 명을 노리는 독살 사건은 많이 사라졌는데요.
아직도 독살 시도가 남아있긴 하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은요, 지도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음식 감별사를 고용한 사람이라고 하죠. 독살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 독살하면 떠오르는 것은 김정남 암살 사건이죠. 영상으로 남은 독살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이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햇살이 강하면 그림자가 더 짙죠. 권력과 부를 손에 쥐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상당하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화려한 권력과 부를 누리지만 일상은 늘 불안과 스트레스로 점철된 그런 삶. 반대쪽에는요, 지금의 우리처럼 소소한 일상이지만 누군가 나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스트레스는 없는 삶도 있죠.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택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도요, 실제로 그런 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의 일상에 나를 도구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만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생각일 뿐 주위 사람들 생각과는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주변을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독살에 대한 책을 읽었더니 뭔가 주변이 항상 의심스럽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엘리너 허먼의 독살로 읽는 세계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해독제입니다. 무관심과 외면으로 제 채널이 중독되는 것을 이 해독제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